반개 유영호는 어떤 사람이냐? 일생 동안 조그마한 관직을 한 번도 차지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게 관직도 안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국가 문제를 연구하게 됐느냐? 자기가 성리학을 연구했고, 성리학을 연구한 결과 성리학의 천리를 구현할 수 있는 방책을 나는 사대부이기 때문에 또 사림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해야 된다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서 연구한 결과가 반개수록입니다. 반개 유영호는 31세에 반개수록을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49세 때에 반개수록을 완성했는데 시작하면서부터 18년이 걸렸습니다. 이 반개수록은 2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26권으로 되어 있는데 13권은 제도적인 개혁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은 거고, 그 다음 13권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옛날 선대 사람들의 모든 이론을 갖다가 다 끌어다가 붙여놓은 이 논리서입니다. 그는 왜 이런 이 반개수록을 썼느냐 하는 그가 현실 파악을 어떻게 했느냐? 곡물과 진상이 너무 과도해 가지고 백성들이 그걸 견뎌내지 못하는 현상과 토지가 이 좋은 땅이 부자들이 많이 집적해 가지고 만석군이 많이 있는가 하면은 일반 백성들은 한 토의 벼를 심을 수 있는 땅이 없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불공평한 사회가 왜 이루어졌느냐 하는 것을 반개 유영호는 경국대전 체제를 비판하면서 나왔습니다. 즉 경국대전 체제라고 하는 것은 왕과 당시 사대부 양반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데에 이 집중되어 있고, 물론 일반 백성들한테 세금을 어떻게 거둔다 하는 규정도 있고 정부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다 하는 조선시대의 헌법과 같은, 근데 이 반개가 살았던 시기는 17세기인데 거의 200년 동안에 경국대전의 모순이 여러 군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반개 유영호는 폐법, 잘못된 법이 개혁되지 못하고서 백성들을 수탈하는 법제가 계속 조금씩 수정되어 와서, 그리고 이러한 허약함은 임진난과 병자호란을 당하는 국가적 수치, 이것을 당하는 결과에까지 이르렀다. 그런데 기득권 측의 권익 중심의 폐해는 뭐냐? 같은 인간을 재물로 파악하는 모순과 불합리. 이것은 노비제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선시대 노비는 양반 사대부들이 수족으로서 제1항목의 재산 항목입니다. 그런데 이걸 재물로 취급해 가지고야 되겠느냐? 이런 경국대전은 천하의 약법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토지 소유가 너무 집적이 돼 있어.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생겨가지고 가난한 사람은 도저히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회가 됩니다. 또 서얼과 노비는 출생으로 인해서 신분의 제한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양반 사족들이 관직을 독분하는 신분 세습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향리와 서리에게는 그 어려운 행정직을 맡기면서 그들에게는 녹을 안 줘. 그래서 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구체적으로 경국대전 법제도를 개혁해야 된다 하는 게 반개의 주장입니다. 반개의 개혁안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토지 제도를 고치는 거다. 그래서 그는 토지 제도를 공전제라고 했습니다. 토지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모든 토지 관리권은 국왕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20세 이상의 성인에게는 지금 40여 두락의 일경의 토지 분급을 하고, 또
관리에게는 얼마만큼 주고, 그리고 그 이 일반 사람들이 네 경에서 한 사람씩 군인을 배출하고, 또 그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해 가지고 모든 세금은 거기에서 내는 세금 이외에 다른 것은 인정하지 않고 그 세금 가지고서 국가를 운영한다. 정확하게 토지에 근거해 가지고 토지를 분배해 가지고 하려면은 토지를 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파악을 하는 게 필수적이죠. 그래서 오가 작동법에 의해서 통장이 인구 동태를 정확히 해야 되고, 토지제도 중에서 가장 강조한 것은 뭐냐? 당시 토지의 측량법입니다. 토지에서 나오는 일정한 생산량, 20석이 나올 수 있는 생산량이 나올 수 있는 토지를 일결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비옥한 토지 일결은 한 20여 마지기나 10마지기 정도면은 그 20석이 나오는데, 척박한 땅은 120마지기 정도 돼야 일결이 돼. 그러니까 결부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확량이 일정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반개가 볼 때에는 조세 걷기 위해서 일정한 조세를 걷는 단위가 결부법이다. 이건 장부상으로는 그 장부에서는 토지의 협잡을 금할 수가 없다. 이래가지고 그는 절대 면적 단위로 그 토지를 측량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방 이후에 우리는 완전히 토지의 절대 면적 단위로 파악하는 그거로 반개의 주장이 최근에 그 20세기에 와가지고 이루어졌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량형 개정을 제안했는데, 목수가 집을 지려고 하면은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국가를 통치하는 사람도 법이라고 하는 것은 척도와 목수의 척도와 같이 일정한 자세한 법칙을 제정해야 된다. 그래서 그는 상대한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다음에 경세제도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모든 세금은 토지에 부과해야 되고, 그리고 이 다른 세금은 일체 인정하지 않고 그거에 의해서 국가가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국가는 이 관직의 수를 대단히 줄여야 된다 하는 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동에 대한 임금의 합리화, 노동의 대가를 지불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주장했고, 반개 개혁안의 두 번째 핵심은 과거 제도를 폐지하는 겁니다. 한두 번의 문학 시험으로 인재를 발탁해서 쓰기 때문에 요행이 작용하기 쉽다. 그리고 교육과 이 공무원 선발이 분리되어 있다. 그래서 그는 공거제를 주장했습니다. 이 공거제의 요점은 토지에 따라서 각 군현에서 이 읍학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교육의 그 정원수가 있고, 거기에서 우수한 사람 T5를 도 단위의 영학, 중학이라고 그러는데, 이 영학이나 중학에 그 추천을 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또 저희 그 도의 서울의 대학에 추천해 가지고 이런 여러 번 인재를 추천하고 하는 그 제도로 교육에 의해서 이 인재를 선발해야 된다. 이럴 때 그 교육의 수준 처음은 이 사대부의 자제와 그리고 준수한 능력을 가진 일반 백성의 자제가 이 대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노비제도를 그는 비판했습니다. 노비세습제는 천하의 악법이며 비법적 비법이다. 그리고 조선 이 무렵에는요, 노비가 전 국민의 3분의 2 정도가 노비였어. 노비가 조선 중기에 그렇게 많은 숫자로 늘어났다고 하는 것은 세계의 어떤 역사 이론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이건 양반 사대부의 권익을 옹호한 경국대전 체제의 후유증입니다. 그래서 그의 개혁안이 너무 이상에 지나쳤다 하는 것을 하려면, 재산의 사적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신라 시대부터 고려 시대를 거쳐서 그때까지 쭉 유지되어 왔던 관행입니다. 이 재산의
사적 소유권,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국왕이 명분상 그걸 다 몰수해 가지고 일반 백성들에게 나눠준다? 이건 그건 국왕의 마음 잡기에 달렸다 했는데 그건 너무 아니한 생각이야. 또 700년간 유지되어 온 과거 제도의 폐지를 하자고 했으면 그 관료들이 그냥 있겠어요? 무슨 이유를 대 가지고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이 공론화를 거쳐 가지고 이룬 것이 아니고 합리적인 것을 낸 안이기 때문에 이 안은 실은 이상 아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국대전 체제를 개혁해 가지고 다음 왕조가 이루어졌을 때를 기대한 그런 법입니다. 반개유영원은 우리나라 국가론을 가장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제시한 학자고 기득권층의 이익을 사욕이 이루어진 전형으로 파악해 가지고 이를 철저히 법제적으로 제정해야 된다고 했고 국민 생활의 안정 또 부조리의 척결 부강한 국가의 건설 이걸 연구에 일생을 바쳐 가지고 연구한 것이 그의 반개수록입니다. 앞에 교수님께서는 구체적인 개혁론을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런 개혁론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유영훈이 이제 동국 여지지라는 지릿을 씁니다. 그런데 이제 반개수록과의 관계가 좀 어떻게 설정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저도 갖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우리가 반개수록이라는 개혁서를 쓰자면 현실을 알아야 되죠. 현실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 파악하는데 그 당시 요즘처럼 신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직접 가든가 여러 책을 보든가 두 가지 한 방법뿐입니다. 그런데 유영원은 이제 직접 답사를 한 거죠. 20대는 고모부인 김세림이 근무하던 그 함경도와 평안도 다 답사하고 그리고 30, 40대는 영남 일대 이렇게 답사를 해서 자기가 파악한 현실의 어떤 내용이 수렴된 게 바로 동국여지지라는 지리서로 나왔다. 그리고 이 동국여지지라는 지리서를 통해서 현실을 파악된 현실 가지고 반개수록이라는 개혁서로 연결시켰다는 거죠. 동국여지지의 내용 자체를 보면 사실은 그 이전에 관부에서 만들었던 동국여지성랑과 큰 편차나 이런 데서는 제목에서나 편차나 이런 데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내용 가운데 일부 내용에서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특정 지역에서 나오는 곡물 그러니까 특산물을 이제 정부에 세금으로 갖다 내어야 되는데요. 그 특산물이 어디에 어떻게 있느냐에 대해서 그리고 특산물이 나느냐 안 나느냐에 대해서 유영원은 거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특산물이 나오지도 않는데 왜 세금이 부과되느냐? 또는 이 지역은 소금이 나는데 소금 부과 이거 하고 있는데 그러면 소금을 너무 고통받고 있으니까 세금 때문에 고통받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고쳐야 되는가? 또는 각 지역을 답사하면서 어떤 재언들 저수지들이 무너진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동국여지성남에서는 그냥 저수지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국여지지에서는 지금 내가 가보니까 그 저수지는 허물어져 있더라 또는 반틈 무너져 있더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건 자신이 직접 거기 가지 않으면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또한 이분이 각종 군연제도라든가 또는 토지제도 또 이런 조세제도에 대한 개혁론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보면 바로 동국여지지의 어떤 그런 현실 파악이 바로 반개수록의 어떤 개혁론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분이 가지고 있는 학문의 역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분 사회개혁론은 후대 개혁론의 선구적 업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이분의 이런 개혁론이 처음에는 이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숙종연간에 이런 개혁론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다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한 40, 50년 지난 다음부터 영조연간이 되면
사실은 영조 연간에 간행됐던 게 바로 홍계의에 의해서 간행되는데요. 홍계의는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노론의 아주 거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유영원은 북인 가운데 남인화된 뭐 그런 한미한 지방 학자일 뿐입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영조가 이걸 간행을 하고 또 홍계의가 이걸 경상감령에서 간행할 정도로 사실은 개혁론이 후대에는 아주 현실화된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개화기 때 가면 해학 이기라든가 장지연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런 개혁론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이 개혁론이 정신을 어떻게 이 흔들리고 있는 조국의 앞날에 하나의 어떤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을까? 이 그때 항상 참고했던 서적이 바로 반개수록입니다. 우리나라 개혁론에 어떻게 보면 선구적 업적이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영원의 이런 어떤 학문을 보면 매우 다양한 학문을 통해서 하나의 실학적인 학문상을 만들었고 이런 실학적 학문상은 당대에는 빛을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후대에는 이런 개혁론이 끊임없이 다시 발굴되고 다시 소개되고 다시 또 활용되어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사회를 법과 제도에서 바꿔야 한다. 새롭게 만들어 보겠다고 할 때 꼭 언급되시는 분이 바로 유영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떨지 한계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항상 다음 시대에 내가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는가,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생각이 다음 시대에 어떤 공공적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받아들여 줄 수 있는가, 이런 거 한번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또 유영원의 사상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집니다. 예,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